대한민국 최고의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기적. 그 시작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절망적인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볏짚 지붕이 새고 보릿고개로 굶주리던 농촌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마을 사람들의 갈등과 협력,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새마을 운동의 진짜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자랑스러운 역사, 세계를 바꾼 한국 농민들의 기적을 지금 만나보세요. 영상 시청하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제임스 무건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연구소에서 일하는 농업경제학자죠.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영국군 출신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늘 동양의 한 나라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1970년대 초 저는 세계은행 프로젝트로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죠. 차에서 내린 순간 충격이었어요. 초가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제가 자란 케냐 시골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열악해 보였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으로 바른 벽은 비바람에 씻겨 울퉁불퉁했어요.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마을 어귀에서 만난 첫 번째 광경은 뼈만 앙상한 아이들이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리는 시기라는 뜻이었죠. 아이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뒷산에서 풀뿌리와 나무를 캐며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솥에 보리 몇 알과 들풀을 넣고 끓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마저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묽었죠.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마을 이장 김 씨를 만났을 때 들은 첫마디였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조상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체념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의 눈에는 포기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도 똑같은 표정을 수없이 봐왔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을 만들어보세. 새마을 운동 선포였습니다. 김이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며칠 뒤 정말로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마을길로 들어서는 트럭 행렬을 보며 아이들은 뛰어나와 환호했어요. 시멘트 포대와 비료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죠. 한 아이가 시멘트 포대를 만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정말 공짜냐고 물어봤어요. 김 이장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트럭 기사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에 생명의 씨앗이 내려앉은 것이라고요.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가난한 농민들을 도우다니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멘트와 비료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부녀회장 박순자 씨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여성 중 하나였죠. 지붕부터 바꿔야 합니다. 비가 새서 곡식이 썩는데 무슨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다른 부녀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김 이장을 비롯한 마을 원로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여자들이 나서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젊은 농부 이철수 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살의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어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여자들이 저 나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투덜거림 뒤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케냐의 시골 마을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기존 질서를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가장 큰 반발은 마을의 건달 김진수에게서 나왔습니다. 28살의 그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술만 마시며 지내는 문제아였어요. 그거 다 해봤자 허실이야. 몇 년 지나면 또 예전 꼴이 될 텐데.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였죠. 박순자 씨는 그런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부녀회 모임을 열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손으로라도 이 마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서 케냐의 와가리 마타이 여사를 떠올렸어요. 환경운동가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그분처럼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여성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철수 씨도 점차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부녀회의 열정을 보며 자신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지붕은 남자들이 올려야 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진수는 여전히 술집에 앉아 비관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이고 뭐고 결국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냐. 진짜 바뀔 리 없어.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며 기록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성과 변화를 원하는 진보성이 충돌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농촌에서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확실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어요. 싸움 속에서도 변화를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가 언제 활활 타오를지 저는 가슴 뛰며 지켜보고 있었죠.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박순자 씨가 부녀 회원들과 함께 첫 삽을 떴어요. 그 순간 마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여자들이 나서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 김 이장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다른 남자 어른들도 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건설 일은 남자들의 몫이었거든요. 반면 젊은 농부 이철수 씨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아프리카에서도 숱하게 봐왔어요.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벌어지는 전형적인 갈등 구조였죠. 노인들은 경험을 앞세웠고 젊은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남성들은 체면과 전통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하늘도 인간사에 관심이 있는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차게 쏟아졌어요. 문제는 쌓아둔 비료 덤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비료가 다 쓸려가고 있어. 박순자 씨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정말로 비료 자루들이 빗물에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몇 달간 먹고 살 양식과 다름없는 소중한 비료가 말이죠. 이철수 씨가 가장 먼저 달려가 비료 자루를 들어올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젊은이들도 따라했어요. 하지만 사람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다 망했네. 누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뒷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죠. 80이 넘으신 최고령자 김할머니였어요. 씨앗도 비에 젖어야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어려움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해요. 박순자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이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시 해봅시다. 심지어 평소 반대만 하던 김 이장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해보자. 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료 자루를 나르고 젖은 시멘트를 치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케냐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포기했을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달랐어요. 위기 앞에서 오히려 뭉치는 모습이었죠. 김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마을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젖은 비료를 말리고 흙탕물을 퍼내고 새로운 작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시작합시다. 비료는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요. 지붕 재료도 미리 준비해 둡시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저력을 느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경험했던 그 불굴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서는 힘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이 마을을 바꿀 것이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에 마을이 깨어났습니다. 박순자 씨를 비롯한 부녀회 아주머니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그들의 손에는 삽과 망치, 그리고 지붕 재료들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의 당당한 선언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다니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남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 그리고 묘한 자극을 받은 듯한 기색이 뒤섞여 있었죠. 김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꼴이야. 체면이고 뭐고 다 구겨지겠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처럼 강한 반발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부녀회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거든요. 이철수 씨는 아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무거운 슬레이트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갔어요. 이건 내가 해낼게요. 무거운 건 남자가 해야죠. 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열정에 자극받아 자신도 무언가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에서 건강한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달 김진수가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났어요. 비틀거리며 공사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 무슨 놈의 난리야. 여자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남자들은 비료나 나르고.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던져진 막말들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박순자 씨가 지붕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집에 가서 술이나 더 마셔요.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더욱 흥분해서 공사자재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쌓아둔 시멘트 자루가 쓰러지고 정리해둔 도구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몇 년 뒤면 또 똑같아질 거야. 그의 파괴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가 나섰어요. 그만해요.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해요. 두 남자 사이에 치열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수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고 이철수 씨는 그를 말리려고 애썼어요.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결국 김 이장과 다른 어른들이 나서서 김진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컸어요. 흩어진 자재들과 어수선해진 현장, 그리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진수가 던진 질문을 곱씹고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일까요? 몇 년 뒤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그때 박순자 씨가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자재를 정리하고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김진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단단해진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경 앞에서 굽히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지붕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거든요. 김진수의 술주정 이후 며칠간 마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녀회와 남자 어른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작업을 주도했죠. 반면 김 이장을 비롯한 원로들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결국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였죠. 이장님,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여자들이 해도 남자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요. 박순자 씨의 직설적인 말에 김 이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예의도 없고. 예의요? 우리가 언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나요? 둘 사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공개적인 대립은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여자가 나서서 일을 주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남자들이 제대로 해보세요. 우리보다 잘할 수 있으면요.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던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할머니였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죠. 옛날에도 기와 얹을 땐 욕 많이 했어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집 기와도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는데 나중엔 고마워했어요. 비가 안 새니까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실용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김 이장도 할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서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현실적인 지적에 박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수가 나타난 거예요. 며칠 전 술주정을 부렸던 그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진수야, 술 안 마셨지? 김 이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진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제 밤에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진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인 흙더미 정리를 자원에서 맡았어요. 묵묵히 삽을 들고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그러게 말이야. 다들 힘내자. 우연찮게 김진수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어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오후가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진수가 무너진 흙더미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김 아저씨, 대단해요. 우와, 저렇게 많이 파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마 오랜만에 받는 인정과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장도, 박순자 씨도, 이철수 씨도 모두 김진수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이해와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목격한 거였죠.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열린 회의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를 탓하거나 권한 다툼을 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지혜와 김진수의 변화가 마을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지붕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박순자 씨 집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이철수 씨가 사다리를 잡아주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자 씨와 다른 아주머니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낡은 볏짚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아온 볏짚은 썩어서 악취가 났지만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붕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지켜줬을까요? 박순자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보금자리 역할을 해준 옛 지붕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슬레이트를 얹는 작업이었습니다. 무겁고 깨지기 쉬운 슬레이트를 지붕 위까지 올리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김진수가 아래에서 슬레이트를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위로 올렸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며칠 전의 술주정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김 아저씨, 정말 힘세요. 아이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첫 번째 슬레이트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고정시켰어요. 됐어요. 그녀의 환호성과 함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여자들은 세밀한 작업을 담당했어요. 김 이장도 어느새 작업에 합류해 있었죠.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이철수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힘든 노동이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던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저렇게 바꿔주세요. 예쁜 지붕으로 해주세요. 아이들의 환호가 어른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부녀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모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땀 흘린 뒤 먹는 밥은 꿀맛이었어요. 이렇게 다 함께 밥 먹어본 지가 언제였나요? 김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마을 전체가 한 식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슬레이트를 나르는 것도 고정시키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 정도면 내일이면 끝나겠네요. 박순자 씨의 밝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도 걸릴 것 같았던 일이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해질 무렵 박순자 씨 집의 지붕 교체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이 말끔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모습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와, 완전히 다른 집 같아요. 아이들의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로 같은 집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한 모습이었어요.
공동 노동을 통해 점차 웃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대신 협력과 화합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 농민들의 공동체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진정한 의미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물질적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의 지붕 교체가 완료된 거예요. 2달여에 걸친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집에 마지막 슬레이트가 올라가자 마을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김 이장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토록 반대했던 분이 이제는 가장 기뻐하고 계셨죠. 내가 틀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의 솔직한 인정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새마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새마을 우리들의 새마을. 처음에는 한두 명이 부르던 노래가 점점 커져서 마을 전체가 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와 분위기에 빠져든 거죠. 노래소리에 이웃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마을 모습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그 마을 맞나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웃마을 사람들의 감탄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자부심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고가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학자 한 분이 마을을 찾아온 거예요. 독일에서 온 농촌 개발 전문가였는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 학자의 평가를 통역해서 들은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김진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술만 마시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독일 학자는 카메라로 마을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변화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이런 급속한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예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동양의 한 나라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어요. 김할머니가 직접 만든 막걸리와 부녀회에서 준비한 안주로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죠.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성공에 대한 축하이자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이철수 씨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박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김 이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집부렸던 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새마을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며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켜봤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싶었거든요. 한 마을의 변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제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곳이 되어 있었죠. 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과거 초가집 사진과 현재 마을 풍경을 대비해서 전시한 게시판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봤던 그 절망적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은 곳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깔끔한 슬레이트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고 포장된 마을길 사이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영양실조로 야위어 보이는 아이는 없었죠. 김 이장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의 체념의 참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이었거든요. 외국에서 견학단이 자주 와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은 없었어요. 겸손한 자부심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였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했어요. 박순자 씨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순자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장님도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의 화해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죠. 김진수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견학 온 사람들에게 마을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 견학단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파괴에서 건설로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거든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초가집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던 곳에 이제는 계획적으로 정비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거든요. 이철수 씨는 이제 마을의 새마을 부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마을이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실린다니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마을의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농촌 개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케냐의 연구소에서도 이 마을을 모델로 삼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마을 회관에 걸린 세계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새마을 운동 모델을 도입한 나라들이었어요.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7개국, 남미 5개국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네요. 박순자 씨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작은 한국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마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가사도 완전히 외워서 부를 수 있었어요. 몇 년 전과 똑같은 노래였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어져 있었죠. 농민들이 하나 되어 세기를 열며 세계의 교과서가 된 한국 농촌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흙먼지 날리던 마을에서 일어난 한국 농민들의 도전이 세계 빈곤 퇴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고 한국인의 저력이었어요. 케냐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이 제 인생도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저도 고향 케냐에서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나중에 유엔 개발 계획의 공식 문서가 되었고 전 세계 농촌 개발의 바이블로 활용되었습니다. 작은 한국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정말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감동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